민영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PM사업가 여찬미입니다. 네, 먼저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자리 맡겨주신 본사 임직원분들과 그룹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을 텐데 저도 가치 있는 메시지를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제목을 꿈꾸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고 이제 짧게 킥오프 로드쇼 리뷰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네, 저는 선생님이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다라고 하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한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을 갔고 졸업하려고 보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 말을 들었더니 안정적인 게 짱이야 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자신 있는 공부를 택하게 돼요. 네, 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을 준비하게 됐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제 주변에는 다 공무원인 거예요.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이제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아버지도 공무원,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도 공무원, 남동생 공무원, 뭐 시사촌, 시고모부까지 다 공무원이신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그간에도 사실은 그냥 앉아서 막 얌전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유명해지신 대형 유튜버 쇼박스, 김원훈, 조진세 개그맨 분이랑 이제 제가 일했던 구를 홍보하는 유튜브를 같이 찍기도 했고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방송 출연하고 라디오나 뭐 신문에 나가는 일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도 이제 공무원이어가지고 몇 년 재직하다 보니까 부부가 합해서 이제 연봉이 1억 가까이 되기도 하고 근무 환경도 생각보다 여유로워서 휴가를 쓰거나 외출을 하는 부분은 되게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나름의 워라밸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고 몇 년 정도 결혼 시간이 흐르고 나서 믿기지 않겠지만 두돌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고 이 아이를 이제 재직 당시에 임신을 했는데 너무 귀한 선물이어서 이 아이를 품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회사를 나오게 돼요. 네. 왜냐하면 임신 기간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임신 기간에 이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제 임신 기간은 이렇게 보냈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만사까지 운동을 하고 책 읽고 여행하고 남편과 원하는 만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핏덩이를 품에 안게 되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 삶에 문제가 있을까요? 네, 저 잘못 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학자금 대출이 있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얻게 된 남편의 차 할부금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주택자금 대출 요새 주담대라고 하죠. 40년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대에 그러면 집을 사면 거의 80 가까이 될 때까지 갚으라는 소리죠. 예, 맞벌이 신혼부부 월급으로는 사실은 그냥 숨만 쉬어도 한 사람 월급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제가 했던 일들을 나열해봤는데 뭐 핸드폰에 다들 하나씩 있으실 앱테크 해봤고 아끼고 뭐 이벤트 참여해가지고 돈 벌어보는 짠테크 다 해봤고 중고거래로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버는 거 목표 정해서 해보고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하시는 가족분 일 도와드려보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한복 모델 그냥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었던 몸 하나로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다 섭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사람이 돼요. 네, 어떤 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었고 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할만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육아와 병행하면서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업들이. 그랬을 때 그럼 이 삶 속에서 돈이 문제일까? 경제적 여유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게 문제일까? 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머릿말을 읽어드릴 텐데 많이들 아시는 책이에요.
세계적인 규모로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의 하나인 월드비전은 세계 90개 국가와 지역에서 활동하며 가뭄과 수해 등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2,8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살 곳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부터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그것은 재해와 전쟁으로 음식과 살 곳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먹을 것과 살 장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적인 구호로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살 장소와 음식을 주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 종교가 필요할까? 아니면 사랑일까? 월드비전의 오랜 경험과 체험에서 볼 때 그들에게 음식과 살 곳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꿈을 주는 것이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구호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하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의 앞머리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것과 살 곳 이외에 꿈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나아갈 에너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사실 제가 꿈이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 있었지만 잊고 살았겠죠. 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따라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생각을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꿈을 되찾게 된 게 PM 비즈니스인데 만나게 된 계기는 되게 단순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것 중에 중고거래로 PM 사업가 부부를 만나게 되고요. 생각보다 당근 거래가 아닌데 네이버 중고나라라는 어플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옆 동네에 살고 계셨고 처음부터 관심이 크진 않았어서 3개월 정도 그분들이 어떻게 전개하는지 지켜본 결과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도구로는 변하지 않을 상황이 그분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서 미팅을 하게 됐고요. 남편과 함께 검토를 하고 현재는 공무원을 퇴사하고 전업으로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잊고 있었던 제 꿈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입시 공부를 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의 삶에 필요한 인문학, 철학, 예술, 명상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게 오랜 꿈이었어요. 10년 넘게 잊고 살았는데 PM 비즈니스를 전개하다 보니까 점점 선명해지고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킥오프 행사도 참여를 했는데 킥오프 행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액티바이즈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좋다고 말만 하고 자료 맨날 보내주고 하는 것보다 한 잔 마시는 게 빠른 것처럼 킥오프 행사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부부 산하로 17명의 파트너와 초대자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초대자분들도 엄청 큰 규모의 세미나와 비전을 보고 추가 미팅 요청하셔가지고 결국은 다 리크루팅이 되셨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나 진짜 그 에너지와 성장을 느껴보는 거. 액티바이즈 한 잔 시음하듯이 내가 체험하는 게 중요해서 당연히 오셨겠지만 킥오프 로드쇼 참여하시는 분들 다음번에도 꼭 티켓팅 성공하셔서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고요. 8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프닝에서는 대표님과 이제 마커스 이사님 오셔가지고 진행해 주셨고 3,800명이 인스파이어 볼룸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제가 PM을 선택했던 이유는 진짜 다른 건 아니고 성장세였거든요. 개인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고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가 없고 어떤 조직이나 기업도 이걸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데이터로도 이성이 증명되지만 촉으로도 이거는 지금일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2018년에 했는데 그 불경기 속에서도 우리 실적은 늘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에서 성장을 두 눈으로 보고 나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었고요. 또 새로운 해외 지사 오픈 8개 국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중에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국 당연히 대륙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인도는 사실 예전에는 제2의 중국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세계 인구수 개수된 인구수가 인도가 훨씬 높아요. 5천만 명 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도가 이제 1위 개수되는 통계 인구가 됐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요. 그래서 저는 왜 떨리냐면 저는 사실 중국에 인맥이 하나도 없고 인도에 인맥이 단 하나도 없는데 벌써 파트너분들의 지인분들이 연락이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인맥이 없지만 앞으로의 사업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 베트남 인구는 1억 명 정도인데 저는 PM과 궁합이 잘 맞다고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킥오프 때 말씀하셨던 게 이제 PM 대사관이랑 되게 우호적인 미팅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베트남이 경제 성장률이 엄청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M이랑 되게 평행이동처럼 가고 있어가지고 PM과 궁합이 잘 맞고 맞아 떨어졌을 때 엄청나게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떨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 일이 잘 될 것 같고 막 개탈 것 같고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만날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프로그램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호 가입자로 이재덕, 손소영 리더님 해주셨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무원은 국민연금은 내가 월급 받으면 9%를 납입해요. 그리고 나라에서 9%를 내주죠. 근데 공무원은 연금 많이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받는 월급의 18% 거의 2배를 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18%를 내주거든요. 반반. 근데 그 18%지만 여기 이제 두 분이 가입하신 75만 원 정도를 내려면은 30년 가까이를 재직해야 낼 수 있는 분들이 한 상위 2% 정도인데 사실 이분들이 막 30년 PM 일을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5년 내외로 했을 때 그 정도의 직급을 가실 수 있는 PM이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내가 받고 일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공무원 연금이라는 거를 대가 지불하고 나왔는데 다시 선물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보너스도 월 평균 100만 원, 진짜 딱 9급 공무원 정도 수준 수당 받는 직급부터 보내주는 여행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행지가 밀라노, 크로아티나, 아테네 이제 3군데 추가됐는데 저는 아테네가 진짜 꿈의 여행지였어가지고 손가락 게임을 잘 해볼 생각이고 이번 6월에 저도 첫 WMC 가게 되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 프로그램 이제 소개는 저희 이대 스폰서이신 황다현 스폰서님이 해주셨고 이때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현실과 미래는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IMM이라는 초기 직급자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카 보너스가 내가 그 차의 문을 여는 순간 핸들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순간이 나의 성공을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대우라고 써놨는데 이제 보통 직장에서는 차량 지원금 받으려면은 진짜 한 5% 정도의 상위 직급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뭐 대리, 주임, 부장 정도로는 전혀 안 되죠. 근데 저희 이제 IMM이라고 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 그 9급 공무원 정도 100만 원대 수당 받으시는 사장님들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진짜 이 회사 일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식은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본사 시스템 가는 이유 중에 저의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이제 4개월, 3개월 단위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그 사이에 승급하신 분들을 올려주시는데 IMM 859명 이번에 올라가셨어요. 작년에 서울시 공무원 채용 인원이 800명 정도였어요. 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PM에서는 단 4개월 만에 그냥 그 9급 공무원 정도가 이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7급 공무원 딱 수준 VP. 네, 160명. 네, 그리고 이제 진짜 2, 30년 일하셔야 나올 수 있는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또 100명 넘게 나오시고. 그래서 진짜 PM의 성장은 어디까지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희 거기다가 이제 안정적이면서 확장 가능하고 연금까지 반으로 지원해주는 엄청난 인정식이어서 이분들 올라가실 때 그 4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 너무 잘 알아서 진심으로 축하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리더 스피치 2분 있었는데 윤혜성 SP 리더님이 올라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작년 리더 스피치에서도 1년 전에 정확히 올라오셨는데 지금 또 올라오신 게 이슈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올라오셨을 때는 임신 12주차. 예, 이번에 올라오셨을 때는 출산 170일 차라고 얘기하셔서 정확히 1년 만에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이때 메시지는 임신 기간 내내 일하셨고 출산 직후에도 제품으로 빠르게 회복하시고 경력 단절 없이 또 바로 단에 서시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족 PM카로 비전 공유해 주셨던 부분들 사진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도 저랑 남편이랑 판서들 사장님들이랑 단체 사진으로 PM카 놓고 찍고 싶다라는 그 드림보드를 좀 그리게 되는 시간이었고 변아름 PP님도 제 3대 스폰서님이신데 제목이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라는 메시지로 스피치 진행해 주셨어요.
이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오토식 기반으로 성장하는 매출이기 때문에 사실 나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후원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PPT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도 연결되어서 가져와 봤거든요.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꿈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때 가정을 다르게 해봐서 내가 이때 돈과 시간이 있었다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PM은 그 두 가지를 저희에게 선물해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신제품 두 가지 출시. 디드링크 이제 디톡스의 D를 딴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4일짜리 모닝 루틴 저희 팀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탑쉐이프라고 하는 6월에 나올 제품인데 저는 이 제품이 사실 우리 애플에서 신제품 나와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신제품 나왔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PM 안에서의 또 다른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절대 혼자 먹고 싶다, 이거 먹고 살 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파트너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나만 먹고 살 빼고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도 예뻐지고 그분의 친구도 예뻐지고 그분의 지인,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모두 살 빠지고 예뻐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다라는 생각을 저도 강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카이로스라는 신 아세요? 너무 잘 아시네요. 네. 기회의 신이라고 하죠. 네, 제가 카이로스가 진짜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놓치기 전에 잡아야겠다. 다시 한번 또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이로스가 어떤 문헌에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발가벗은 것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의미는 칼날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의 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귓속에 그냥 나 지나간다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편견이 있는 일이고 그렇지만 결단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만나실 모든 분들에게 그 편견이라는 한꺼풀만 벗겨서 기회를 모두 보여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